내가 이토록 차가운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까? 내 앞에 앤티크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한 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내 옆에는 할아버지, 김 회장이 앉아 계셨다. 백발의 머리와 꼿꼿한 허리. 그 모든 것에서 그의 거대한 권위가 느껴졌다. 나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읽으려 애썼다. 그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듯이 현우야, 더 이상 거절할 생각은 하지 마라. 이 결혼,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테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는 내게 거대한 망치처럼 다가왔다. 내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고 손에 든 낡은 핸드백은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어차피 할아버지의 장기말에 불과한 여자겠지.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에게 이런 식으로 강요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말을 무시한 채 그녀에게 말했다. 소연양, 자네는 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저는 회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내 분노를 폭발시켰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보셨죠? 할아버지, 저 여자는 지금 제게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려 합니다. 이런 식의 결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연아, 걱정하지 마라. 현우는 처음에는 까칠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란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리며 드러났다. 그녀의 귀 뒤에는 작은 점 3개가 콕콕 박혀 있었다. 나는 그 점 3개를 보며 멈칫했다. 어릴 적 내가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귀 뒤에 똑같은 점 3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의 기억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나는 그 혼란을 애써 외면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똑같은 점 3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저 그녀의 모습에서 20년 전에 그 아이를 찾으려 애쓰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내 이름은 김현우. 올해로 38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한국 굴지의 대기업으로. 나는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사람들은 나를 총재라고 부르며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표했다. 나는 늘 냉정하고 단호했다. 내게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에 불과했다. 나는 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감정도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내게는 오직 성공과 승리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런 나의 모습은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한 아이를 잃어버린 후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첫사랑, 나의 유일한 친구, 한소연.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나의 곁을 떠났다. 나는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진 듯 보였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무채색이 되었다. 나는 감정을 잃었고 오직 성공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인생의 거래라고 생각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는 계약,
그래서 나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나의 일과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는 내게 이 모든 것을 깨버렸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자유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단호한 결정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앞에 앉아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이 결혼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궁금할 뿐이었다. 네, 이어서 제2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한 남자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저와 함께 이 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나의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의 손을 잡고 나를 그의 차로 이끌었다. 나는 그와 함께 호텔로 향했다. 호텔 안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나는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의 최고층에 도착했다. 스위트룸 안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알던 남자들과는 다른 어떤 힘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저를 안아주지 않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이름은 김지수, 28이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나는 사랑을 믿었고 소박한 행복을 꿈꿨다. 나는 남자친구와 결혼해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나는 그와 함께 나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내게 너는 너무 평범하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는 내게 모든 것을 빼앗았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원했지만 그는 내게 상처만 남겼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잊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선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간밤의 기억은 흩어진 안개처럼 희미했다. 어렴풋이 한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따뜻했던 품이 떠올랐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호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텅 빈 방을 둘러보며 묘한 공허함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 남자는 나를 하룻밤에 유희 상대로 여겼던 것일까?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그의 행동에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그에게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함을 기대했지만 그는 내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떠난 것 같았다. 나는 빠르게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엉망이 된 내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순진했고, 내가 너무 사랑을 믿었고,
내가 너무 나약했다.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를 버리고 떠난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잊고 싶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남자친구와 함께 찍었던 사진, 함께 사용했던 물건들, 함께 갔던 장소들.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지워버렸다. 나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살고 있던 집도 처분했다.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한적했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내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 나는 밤늦도록 일에 매달렸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나는 다시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사랑은 사치였고 내게는 사랑할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있을 때면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문득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따뜻했던 품을 떠올렸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지만 그는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잊고 싶었지만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내 삶은 무채색이었다. 나는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행복이라는 것을 꿈꾸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조만간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알던 그 남자에게서부터 시작될 줄은 더욱이 몰랐다. 네? 이어서 제3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몸에는 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자주 피곤함을 느꼈고 입덧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은 후 나는 내 몸이 내게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를 자책하며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내 몸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며칠째 잠을 자도 피곤했고 먹고 싶은 것도 없었다. 나는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나는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너무 피곤하고 속이 울렁거려요. 혹시 무슨 병인가요? 나의 말에 의사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김지수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임신 내가 나는 임신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남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내게 상처만 남겼다. 나는 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를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나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다. 김지수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4명입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4명 쌍둥이도 아니고 4명 나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초음파 사진 속에는 4개의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병원에서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들을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아이들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아이들이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들이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지우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지우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에게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내게 상처만 남겼다. 나는 그에게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는 이 아이들을 낳으면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나는 이 아이들을 지우면 나는 평생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네, 이어서 제4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의 충격적인 진단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다.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폭풍이 몰아쳤다. 아이들을 지워야 할까? 어떻게 4명의 아이들을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했지만 그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었다. 내 삶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들이었고 이 아이들은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지우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지우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들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아이들을 낳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아이들을 낳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아이들을 낳으면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남자친구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내게 상처만 남겼다. 나는 그에게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텅 빈 방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4개의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 작은 점들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싶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고 싶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결정을 내렸다. 나는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낳아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을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했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다. 나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내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 나는 밤늦도록 일에 매달렸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나는 다시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사랑은 사치였고 내게는 사랑할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문득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따뜻했던 품을 떠올렸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지만 그는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잊고 싶었지만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내 삶은 무채색이었다. 나는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행복이라는 것을 꿈꾸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조만간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알던 그 남자에게서부터 시작될 줄은 더욱이 몰랐다. 네, 이어서 제5장 지피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나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었다. 나는 사직서를 냈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다. 나는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남자친구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내게 상처만 남겼다. 나는 그에게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한적했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을 낳아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싶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는 임산부였다. 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꼈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는 이 아이들을 낳으면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나는 이 아이들을 지우면 나는 평생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배가 고파 밖으로 나왔다가 우연히 길게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비를 맞고 떨고 있었다. 나는 강아지를 불쌍히 여겨 내 집으로 데려왔다. 강아지는 따뜻한 나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강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주고 싶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날 밤 강아지를 보며 결심했다.
나는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낳아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을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아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강아지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강아지는 건강했고 나는 안심했다. 병원에서 나와 나는 길을 걷다가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짙은 남색의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그는 나를 보며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내가 알던 사람들처럼 내 돈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는 어떤 힘을 느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저와 함께 이 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나의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의 제안을 거절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나를 그의 차로 이끌었다. 나는 그와 함께 호텔로 향했다. 호텔 안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나는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의 최고층에 도착했다. 스위트룸 안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알던 남자들과는 다른 어떤 힘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저를 안아주지 않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이어서 제6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그 남자의 품에서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선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간밤의 기억은 흩어진 안개처럼 희미했다. 어렴풋이 한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따뜻했던 품이 떠올랐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호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텅 빈 방을 둘러보며 묘한 공허함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 남자는 나를 하룻밤의 유의상대로 여겼던 것일까?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그의 행동에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그에게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함을 기대했지만 그는 내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떠난 것 같았다. 나는 빠르게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엉망이 된 내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순진했고, 내가 너무 사랑을 믿었고, 내가 너무 나약했다.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를 버리고 떠난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잊고 싶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남자친구와 함께 찍었던 사진, 함께 사용했던 물건들, 함께 갔던 장소들.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지워버렸다. 나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살고 있던 집도 처분했다.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한적했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내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 나는 밤늦도록 일에 매달렸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나는 다시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사랑은 사치였고 나에게는 사랑할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문득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따뜻했던 품을 떠올렸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지만 그는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잊고 싶었지만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내 삶은 무채색이었다. 나는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행복이라는 것을 꿈꾸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조만간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알던 그 남자에게서부터 시작될 줄은 더욱이 몰랐다. 네, 이어서 제7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내게 있어 지옥 같은 하루였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김지수, 너 당장 집으로 와.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그 말, 당장 취소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강요에 지쳐 있었다. 나는 내가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결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싶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비서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오늘 점심 약속 있으신데 잊으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오늘은 점심 안 먹을래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비서에게 점심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싶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아무렇게나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차를 몰고 가다. 문득 민준을 처음 만났던 세차장을 지나쳤다. 나는 차를 멈추고 세차장으로 들어갔다. 세차장에는 민준이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저 오늘 당신이 필요해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그의 질문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압박과 고통을. 하지만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나의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맑고 순수했다. 대표님, 저도 대표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내가 알던 사람들처럼 내 돈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고 있었다. 나는 민준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 대신 세차장 옆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나는 떡볶이를 먹으며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결혼해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저희는 가짜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민준 씨, 저는 당신과 진짜로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내가 겪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네, 이어서 제8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민준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그를 사랑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야. 나는 그냥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게 복수와 명예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내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의 전 남자친구가 내게 다시 돌아왔다. 그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나를 다시 찾아와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다시 내게 돌아와 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가 힘들 때 나의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나는 그의 비겁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민준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수야, 괜찮아. 이제 내가 해결할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전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당신이 김지수 씨의 전 남자친구입니까? 당신은 김지수 씨가 힘들 때 그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제 와서 그녀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짓 아닙니까? 그의 말에 전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의 존재에 압도당한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은 전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당신은 김지수 씨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김지수 씨는 이제 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도 저의 아이들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김지수 씨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전 남자친구는 민준의 압박에 못 이겨 우리를 뒤로 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나에게 말했다. 지수야,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네, 이어서 제9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는 한때 나의 전 남자친구가 일하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의 CEO였다. 나는 그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에게 말했다. 민준아, 당신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의 말에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지수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냥 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어.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내가 알던 사람들처럼 내 돈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는 우리에게 아이들의 상태를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나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싶었다. 민준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야, 이제 우리 결혼하자. 나는 너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 4명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나의 구원자야. 나의 말에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결혼 후 우리는 민준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의 집은 내가 알던 화려하고 웅장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의 집은 아담하고 따뜻한 집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 집을 꾸미고 함께 그 집에서 살았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민준과 함께 산책을 하고 그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었다. 우리는 저녁이면 함께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나는 민준의 옆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옆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민준이 있었고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두려웠지만 민준이 나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나의 구원자였다. 네. 마지막 제 10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나는 민준의 옆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옆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민준이 있었고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삶은 소박하고 평범했다.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집 대신 작은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청소를 하고 함께 산책을 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민준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그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었다. 우리는 저녁이면 함께 낡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의 재롱을 보거나 책을 읽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아이들은 작은 꽃들을 심었고 나는 그들의 옆에서 그들을 도왔다. 아이들은 작은 꽃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네가 없는 동안 너를 찾아 헤매며 살았어. 나는 너를 잊지 못하고 너의 그림자를 쫓아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민준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야, 나도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당신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았어.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민준과 함께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작은 텃밭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함께 웃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서로의 손을 잡고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는 행복이었다. 민준은 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복수와 명예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내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준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옆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민준이 있었고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두려웠지만 민준이 나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나의 구원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옆에서 영원히 그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